스님, 네. 1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1년이 빠르다고 느끼시면 나이 먹는 거라 그러던데요. 네. 벌써 1년 훌쩍 지나서 동지가 그러게요. 코앞이네요. 네. 네. 이 동지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이 어릴 적 기억이요. 네. 할머니께서 팥죽을 많이 써서 네. 꼭 먹기 전에 집안 곳곳에 두셨어요. 뿌리기도 하시고요. 뿌리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붙은 자국이 1년 내내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네. 왜 저 먹기도 아까운 팥죽을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했던 기억 나거든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지에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또 먹는 이유는 이제 그 다가오는 새해를 별 탈 없이 네. 무사하게 보내달라는 우리나라 옛날부터 민간 신앙이죠. 네. 뭐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속설이 있어서 네. 예, 지금까지도 이제 동지하면 그냥 의뢰의 팥죽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동지 팥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확인하시죠. 보통 콩이나 이런 음식을 할 때는 물에 불려서 하잖아요. 네. 근데 팥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삶으시면 되는데 삶는 요령만 아시면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부시고요. 네. 옛날 우리나라 표현 중에 재밌는 게 많은데 한번 부르르 끓는다 그러죠. 네. 부르르 끓이면 그 물은 찬물은 따라서 버리셔야 돼요. 네, 찬물을 따라 버리셔야만 그 팥이 약간 떫은 맛과 쓴맛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 빠져서 찬물을 확 따라 버리시고 이제 두 번째 물을 보통 팥 한 컵이면 두 번째 물 한 4컵 정도 부셔서 네. 팥이 이렇게 탁탁 터질 때까지 충분히 삶아 주시면 돼요. 불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불이 세면은 눌어붙으니까 네. 불 중약불로 하셔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네, 아무래도 좀 정성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팥이 좀 푹 무르려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푹 무른 다음에 체에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팥을 좀 익히는 것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팥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좀 손으로 잡기 힘드시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탁 문질러 보면 아주 확 부서져요. 네. 네, 그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아주 많이 무른 그런 상태네요. 네, 그냥 이렇게 먹어보면 그냥 그 알맹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네. 네, 그렇게 하셔서 이제 이거를 체에 내려서 걸러줘야 되는데요. 체에 내릴 때는 그 소쿠리 아주 이렇게 체가 좀 가는 소쿠리 거기다가 좀 뭐 손으로 막 내리기도 하고요. 네. 넓은 주걱이 있으면 넓은 주걱으로 하셔도 되는데 체를 좀 잡아주세요. 네. 자, 팥을 그대로 부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것 또 한 가지는 팥은 뜨거울 때 내리셔야 돼요. 이거 식으면은 안 내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하셔서 으깨세요, 막 이렇게. 주걱 이 채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좀 소쿠리 같은 채 있잖아요. 네. 그런 데 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으깨지는 거 보이시죠? 네. 으깨면 이제 여기 이제 앙금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셔 보시면 뒤쪽으로 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속 이렇게 긁어가면서. 네. 요거를 잘 하셔야지 팥죽이 맛있게 돼요. 또 이게 앙금을 내리는 이유는 좀 이렇게 팥죽이 곱게 드시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좀 이런 게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 하잖아요. 좀 거칠은 게 괜찮으시다면 껍질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걸러서요. 다 내려주셔서 자, 이것도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미리 해왔는데요. 완전히 껍질만 남을 때까지 부셔주세요.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요즘 차츰 집에서 팥죽을 만드시는 과정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고요. 제가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밑에는 이렇게 팥이 가라앉았고요. 네. 그거 보통 윗물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가라앉아요. 살짝 투명하게 위에는 보이고요. 네, 네. 밑에는 이제 가라앉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가라앉히셔야 돼요. 가라앉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팥죽을 쓰게 되거든요. 네. 윗물만 따라서 팥죽에 들어가야 되는 게 쌀과 또 옹심이라고 찹쌀 옹심이라고 하는 네. 게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쌀을 좀 죽처럼 푹 퍼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 윗물을 따라서 그 쌀죽을 쓰는 거예요. 아. 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네요. 그럼요. 예, 이건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윗물을 밑에 게 올라오지 않게 살살 이렇게 따라 부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따라 부으시고 여기에 이제 쌀을 넣어서 죽을 써주시면 돼요. 네. 이 쌀죽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옛날에 까다로운 그 어른들은 이 살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걸로 흰죽을 써보라 그랬거든요. 쌀알이 죽이 네. 다 써지고 나서 푹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셔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늘어붙지 않게 천천히 저어가면서 쌀알이 충분히 퍼지도록 해주시고요. 하시다 보면 물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물이 부족하면 또 그냥 부어가면서. 물을 좀 부어가면서 하시고 처음부터 쌀이 잘 퍼지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흰죽과 물의 양이 한 1대7 정도 양이면 맞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옹심이는 그 익반죽이라고 하죠.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비율은 찹쌀 2에 맵쌀 1 정도의 양. 네. 왜냐하면 찹쌀만 하면은 너무 이렇게 물러가지고 이 죽을 써놓으면 찹쌀이 푹 퍼져버려요. 모양이 제대로 네, 그러면 만들어지기가 찹쌀죽인지 힘들어서. 팥죽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맵쌀을 조금 섞어주면 나중에 익고 나서 이렇게 그대로 모양이 동동 네. 뜨니까 예, 그래서 비율을 그렇게 하시는데 익반죽이라는 거는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찰져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주고요. 여기 소금 잊지 마시고요. 예, 소금 간은 항상 어느 음식이든지 하셔야 되겠죠. 뜨거운 물이 너무 한꺼번에 확 집어넣으면 질어지니까요. 네.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가면서 하시는데 처음에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섞을 때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섞으시고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밀가루 반죽하고 달라서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손으로 계속 주물주물하면서 뭉쳐지게. 네. 이 잘못해서 질어지면 찹쌀 옹심이 그 팥죽에 들어간 옹심이가 맛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질어지지 않게 자 이렇게 잡아지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동지 팥죽 할 때 옹심이 만드는 울력을 하면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네. 어떤 일이요, 이 스님? 옹심이 만들 때 보면 동그랗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굴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스님들은 2개, 3개까지 막 넣고 한꺼번에 만드시거든요. 하나씩 하시면 또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걸리니까요. 네, 근데 그 2개, 3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네. 서로 이제 막 내기를 해요. 나는 몇 개 만들 수 있다, 몇 개 만들 수 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울력 하시다 보면 달인의 경지에 오르시는군요. 그럼요.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이 하면은 사실 하루 종일 하거든요. 이런 것 일들을 네. 하루 종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자랑도 하고 한참 이렇게 예, 계속 이걸 치댄다고 그러죠. 네. 예, 그러셔야만 옹심이가 모양도 이쁘고 맛있게 돼요. 정말 물의 양을 잘 조절해야겠구나 싶은 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잘라보면 이렇게 뚝 잘라집니다. 네. 이 정도 농도예요. 이게 만약 잘라지지 않고 축 늘어나면은 지른 거고요. 네. 되직하면은 조절이 되는데 질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예. 조금 더 이제 계속, 쌀가루를 예, 가루가 넣어서 계속 들어가면 네. 양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 조절 잘 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동글동글하게 자, 요거를 동그랗게 만드는 요령은 먼저 손으로 꽉꽉 누르시고요. 저는 2개뿐이 못 만듭니다. 네. 손에서 이렇게 계속 굴려주시면 돼요. 예.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굴리세요. 네. 자, 그 접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돼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거. 귀여워요. 먼저 꽉꽉 손으로 누른 다음에 하셔야 2개 도전. 이번 한번 만들어보고 네. 다음에 도전할까요? 지금 거의 이제 보시면은 쌀알이 다 퍼졌어요. 네. 쌀알이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앙금을. 앙금을 좀 넣어서 앙금 다 넣으면은 너무 진할 수 있어요. 네. 앙금은 이렇게 조금씩 넣어 가시면서 내 입에 맞게 맞추시면 돼요. 맛을. 이 정도 넣고 한번 이렇게 저어 보시면 네네. 묵은지 진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로도 알 수 있고 지금 보기에는 조금 묽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그러면 팥 좀 더 넣어야지 이러고 드시면 돼요. 네.
또 아무래도 팥에 그 단맛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또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진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팥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소금 넣어서 먹고 어떤 또 분들은 네. 생먹 오른다 그래서 네. 생먹 오르시는 분들은 설탕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팥죽은 기호에 따라서 그런 양을 조절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안 끓이셔도 되고요.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 옹심이가 들어가서 네. 옹심이만 익을 만큼 되거든요. 그러면은 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옹심이를 넣어주시면 되고, 옹심이는 들어가고 동동 뜨면 익은 거예요. 네. 동동 뜨면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보글보글 끓잖아요. 네. 그럼 옹심이를 넣어서 요게 동동 떠오르면 익은 거예요. 옹심이 넣고 나서는 너무 많이 저으시면 잘못하면 또 모양이 흐트러질 모양이 수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밑에 눌어붙지 않게만 네. 강보다 이렇게 살살만 저어주세요. 네. 또 이렇게 찹쌀로 만든 옹심이가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